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은 수식 교육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 로직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쉬워요. 시장은 막 폭락하고 그러면 뭐 개사기장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장은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어, 클래식 콘서트장에서 내 목소리를 내지는 않잖아요. 앞에서 연주하는 걸 듣죠. 그걸 잘 듣다 보면 내 목소리를 절대 내면 안 돼요. 듣는 대로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항상 알려주고 있어요. 일주일 전이 됐건 며칠 전이 됐건 당일 되도 지금 이상하다고 알려줘요. 항상 시장을.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직전인데 똑같은 모양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비스무리하게 간다고. 시장은 조정의 경고를 알려준다니까. 자, 일단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처음 본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런 형태인지 모르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게 지금 세 개가 보여서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지난주에 통한 몇 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금화를 좀 시켜놓으라고. 지금 좀 위험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맞다 틀리고따는 아니에요. 저는 나타난 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를 통계를 내는 사람이니까. 자, 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어. 뭐냐면 미국 시장은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자주 일어나는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20년 동안. 자, 이게 어떤 표시냐면 요 진한 캔들이 코스피예요. 밑에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이거는 두 개는 이제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똑같이 비교를 한 게 아니라 흐름만 보는 거예요. 두 코스닥 코스피 흐름 이게 보면 거의 커플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거는 지난 20년을 쭉 봐도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뭐 그런 모양들이 보여요. 근데 요즘 이상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자, 코스피는 연일 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맛이 가버렸죠. 이거 처음 봤어.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20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자, 일단 이상한 현상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줬죠. 뭐냐면, 요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요거는 빼고 얘기할게요. 일단, 코로나 직전에 한번 다시 또 가봅시다. 보세요. 코로나 직전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나와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죠.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스피를 움직이는 종목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그 코스피 그 시가총이 100위까지 하는데 100위까지도 필요 없어요. 원래는 50위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100위까지 한 이유는 그 개수를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코스피 시가총의 100위 안에 있는 게 나머지 코스피가 한 800개 종목 되는데 800개 종목의 시가를 80%를 차지해요. 그러면 코스피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면 당연히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있죠. 예스트레이서는 이렇게 표시. 아이고 어디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시해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다 때려넣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전에 설명하니까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이게 코로나 직전인데 코스피는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종목은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빠졌다가 다시 또 기어 올라오고 비슷한 위치까지 기어 올라오는데 이제 더 심하죠. 빠지고 있는 속도들이. 이게 뭐냐면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한번 빠졌어. 아, 올라간다 해서 이제 막 잡았을 거예요. 뭔가 잡수란 잡지면 다 잡았겠죠. 그리고 빼버리죠 그냥.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손, 이미 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코스피 상위 100위 하는 종목을 다 빼버리고 있었다고. 현금화 시켰다고. 그걸 받아낸 게 개인들이고. 작살이 나버렸죠 이때.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100위 하는 종목이 전부 다 내려갈 수는 없죠. 근데 다 내려갔어. 95면 100에서 95면 거의 90% 내려갔죠. 이때는 다시 상승 올라가지 당연히. 자, 그런데 그게 비슷한 게 요즘 나왔어요. 자, 보세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데 요건 다음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코스피는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anyway, 어찌됐건 좌우단간 갱신하고 있는데 코스피 상위 100위 종목은 100개 중에서 50개는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다 내려가진 않았어. 50개 절반 이상은 내려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다행히 이렇게 한번 올라와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경고 신호. 또 하나의 경고 신호.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건 뭐 수식 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주식을 하시면서도 선물 옵션에 대해서 대충은 아셔야 돼요. 선물이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갖고 하는 200 갖고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선물이 코스피 200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크면 이제 컨덴고 상태라고 해서 선물이 좀 우선한다고 그러죠. 컨덴고 상태가 되는 거고, 백어데이션은 선물은 위에 있는데 백어데이션은 코스피 200은 위에 있는데 선물이 아래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은 항상 컨덴커를 유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점 아래, 1점 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고. 근데 컨덴커가 3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슈퍼 컨덴커라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이날 종합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까지 왔죠. 거의 고점 부근까지 왔어. 그런데 슈퍼 컨텐츠가 그러니까 컨덴거가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물이 너무 앞선 가려 버린 거야. 현물이 못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요럴 때 경고 시험이 떠요 원래. 요거는 뭐 소스 없어도 되겠죠. 근데 저 교육받는 회원들은 요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뭐 진짜 그런 거 보세요. 그리고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소스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게 군화예요. 군화. 무조건 빠진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빠지더라. 그 현상이 여기서 한번 나왔고 여기서 표시가 되고 몇 포인트 빠졌어요? 한 200포인트 빠졌네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나와요. 그죠? 그럼 몇 포인트 빠져요? 한 150포인트 빠지네요. 또 나와요. 6월 19일 날. 근데 많이 안 빠졌죠. 이때는 많이 빠지는데 이때는 많이 안 빠졌어. 하여튼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은 지금 정확히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중요시 보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한 건 제가 기존에 몰랐던 거고,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요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정석이냐면 물량을 좀 줄이는 거예요. 현금 보유 물량을. 그래서 다 뺄 필요는 없고 줄여 놓으면 만약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게 되면 그때 다 주워 담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빠진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래서 시장의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몇몇 분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풋을 막 대박 사야 되겠네요. 대박 뭐 순간적으로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면 풋옵션 500%는 가볍게 가잖아요. 그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주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아주 소액 갖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막 300%, 400%, 500% 크게는 막 1000%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옵션 할 때 제가 이제 옵션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옵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릴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옵션을 한다면 이거예요. 내려갈 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짜. 자, 다시 가볼게요. 요거 보다 보면 참 그저 여기서도 내려가네, 그죠? 내려가죠. 요거는 이제 가격 그러니까 심하게 내려가죠. 요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 큰 손들은 이미 알고 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올라오죠. 이게 되게 무서웠어.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나쁜 놈들 뼈를 바르는구나 생각했던 게 무슨,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풋옵션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날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1월 21일이에요. 1월 21일이면 월물 초예요. 월물 초에는 진입해봐야 먹을 게 없어요. 풋옵션은. 차라리 월물 초면 뭘 해야 되냐면 콜옵션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악한 게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려갈 거야. 표시주 한번 기어 올려야죠. 2월 13일. 만기주죠. 요렇게 쪽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100% 나온다니까. 100%를 400% 나온다니까.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날짜가 어때요? 6월 19일은 월물 초죠. 월물 초에서 풋옵션을 만약 샀어. 이 표시를 보고. 그러면 시간을 끄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세타 값 때문에 풋옵션은 녹아내려요. 그래서 만약 풋옵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날짜를 꼭 보세요. 아, 이게 만기주에 들어가는구나. 또는 월물이 시작되고 2주 정도가 흘렀구나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얘 내려갈 때 볼게요. 4월 1일. 그럼 만기주 월물 시작되고 2주 지난 후죠. 그러면 1점대를 사게 되면 얘가 보통 5점 이상 넘어가거든요. 500%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또 볼게요. 12월 28일, 29일. 그러면 거의 2주를 채웠죠. 쭉쭉쭉 빠지죠. 만기주까지 이것도 한 200% 나와요. 500% 정도 이상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이 상태에서 만약 콤된 거 빨간색 한번 더 뜨던가 일단 그 코스피 200 시가총액 종목은 매도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청산해야 된다는 지금 풋옵션 노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백어데이션이 한 번이라도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옵션에 대해서
요 파일을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옵션 그 공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옵션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옵션은 적은 금액으로 버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가 어떻게 놓는지 보여줄게요. 자, 6월 19일에 그 표시가 나왔다고 그랬죠. 19일 종가상에서 사게 되면 만약 풋옵션 2점짜리를 사잖아요. 그러면 2점짜리가 3.47까지 가죠. 근데 요럴 때 노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월물 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죠. 이럴 때는 뭘 하냐면 콜 옵션을 매도를 치는 거예요. 6월 19일 날. 조정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6점대에서 매도를 치게 되면 내려가면서 2점대까지 가버리죠. 근데 콜 옵션은 풋 옵션은 못 가죠. 많이 못 가잖아. 기껏해야 뭐 1배 1.5 50% 얘는 7점대 콜 매도를 쳤으면 내려가죠. 근데 이제 옵션은 대박을 노리면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려야 된다면 어떤 걸 누리냐면 다음 주에 만약 이상한 신호가 계속 나온다 치면 풋옵션 1점대를 사는 거예요. 1점대를 사면 얘가 제대로 먹히는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500%는 가뿐하게 넘길 거예요. 근데 그 500%를 전액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50만 원어치 사가지고 버린다 50만 원 없다 치고 한 50% 가면 3분의 1 팔고 100% 가면 3분의 1 팔고 나머지 한 500%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런 모양이 나와준다면. 풋옵션 한다는 분이 있어서 그냥 대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충 설명드리는 거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풋옵션에서 그 옵션에서 그 관심이 있는 분들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황은 절대 현금 보유를 70%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이 봐줘서 50%까지 일단 낮춰놔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되잖아요. 그냥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그 해외 선물 쪽 기다리시는 분들 그 제가 나스닥 정리가 되는 내일 정도면 정리되니까 내일 같이 올려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